저는 개인적으로 한 5번째 당헌 작업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당헌의 이 작업에 저도 이렇게 일조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기쁜데요. 어쨌든 오늘 여기에서 우리 안병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치, 정당의 가치를 현실적인 정당에서는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제도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국 정당 정치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가 시민의 요구와 당의 결정이 불일치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죠. 즉 민심과 당심의 불일치인데 이거는 두 가지 경향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민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또 하나는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폐쇄적 정당의 운영, 이 두 가지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국 정당은 선거 시기와 예상 시기가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이 일상 시기에서는 주로 자영업, 남성, 고령, 호남 기반, 정확하게 현재 민주당의 선거 시기에 당선되는 비율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반대적 지지가 평상시 민주당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불분명한데요. 이념적 정체성이 확고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의 정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헌이나 당의 정강에서 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당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조차도 또 사실은 정확하게 이념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좌파 우파의 관점과 진보와 보수의 관점이 막 혼돈돼서 정리하고 있고 또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한 정당인가 아니면 운동의 정당인가 이 부분에 대한 또 근본적인 중요한 구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천제도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자주 바뀌는 이 경선 규칙. 다섯 번째는 이제 지역당의 한계,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정당의 어떤 문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국민 참여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의 문화하고 우리는 절대 섞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굉장히 이 폐쇄적 집단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정당이 허약한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열린 우리당 시절에 아마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당이 결국 해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당을 위반하거나 당의 어떤 결정에 반대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결국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당 존재 체제의 근본적 불안정성. 이거는 헌법적 요소에서 그리고 한국 정당의 또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법의 어떤 근거에서의 불안정. 예를 들면 지구당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7가지를 일단 분석하고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혁신적 통합정당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정리했듯이 우리 정당의 새로운 주체로 시민을 세우고 있고요. 그 내용은 여기 정의되어 있는 대로 소통형, 개방형, 참여형, 통합형, 자치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정당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당원을 보겠습니다. 오프 당원과 온라인 당원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당원의 개념을 재정리해서 개방형 시민당원제로 한다라고 한번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진성당원제는 폐지하고 당원은 누구나 입당하면 당원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갖는다. 당비 납부를 의무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당비 납부가 한국 정당의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에 상당히 큰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이 논쟁만 가지고도 한 3-4시간 토론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권리를 당비 납부 여부를 가지고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납부한 당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모든 가입하는 수단은 다 열어놓고요.
다섯 번째, 당원이 이제 활동하는 공간에 따라서 지역당원, 뭐 오프당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구당을 주로 활동하는. 그 다음에 온라인 당원,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각자가 선택에 따라서 따로 또는 병행 활동하고 권리 행사는 한 곳에 하고 이동한다면 일정 기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의 새로운 당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여기 이 말이 결국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지원하거나 봉사하거나 후원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본인이 선거에 투표하겠다고 희망하면 다 투표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이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의 그 권한을 약간 분리해서 지역위원장 선출, 그 다음에 정책당원은 비례대표 선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의 권한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이제 대의기관으로 가보면요, 당원은 시민이다, 이런 그 구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하는 구호도 있습니다만, 당원은 시민으로 구성됨으로써 항상 민심에 순응하고 민심이 당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당 시스템, 아까 안병진 교수님 이야기하는 뭐 반응성, 이런 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원 총투표의 개념을 도입한다. 두 번째, 전당대회는 선출대회와 정책대회로 분리한다. 선출대회는 한나라당이 지난 선출대회에서 20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대의원 개념이 없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 규모의 참여, 그 이상도 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대의원을 안 둘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실제 토론이 가능한, 뭐 금방 우리가 그 한 2,000명 규모의 코리아 스픽스를 하는 데에서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해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한 2,000명 규모로 대의원을 축소하고, 여기에 맞춰서 권한도 그 민주당 당원을 보면 뭐 당대표의 선출 이렇게 돼 있고요.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지명이라고 이렇게 권한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의원의 그 자격을 가진 30%, 그 다음에 지역 대의원을 40%, 그리고 정책 대의원을 30%, 그러니까 총 오프 대의원을 70%로, 온라인 대의원을 30%로 구성하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그 구성에 일정 정도 당원들이 추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추첨의 지역 대의원 40%에는 선출을, 그 40% 안에서는 선출을 절반으로 하고 추첨을 절반으로 해서 항상 그 당심이 시민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겁니다. 정책 대의원도 마찬가지로 정책 그 온라인 어떤 특정 뭐 예로 들면 뭐 무상급식 온라인 그 운동체가 있다면 거기서 대의원을 선출할 때도 절반은 선출하지만 절반은 거기에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별, 뭐 연령별, 뭐 지역을 해서 추첨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추첨의 개념은 좀 뭐 생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과거 그리스 로마의 초기 직접 민주주의 시절에 장군과 회계사, 내가 알기로는 이 두 직책을 빼고는 모든 시민이 추첨으로 그 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는 처음 뭐 있지만 당과 시민과 일치,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의사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무보험 같은 경우는 500만 회원이 있는데요. 500만 회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중에서 1만 명을 선별해서 구체적인 그 정책 결정에 관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그 이메일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라기보다는 공론조사에 가깝겠죠. 의사를 수렴해서 주요 결정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이제 도입하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 있어서 아까 계속 이야기해왔던 당심과 민심의 또 당의 어떤 당원과 지도부의 이 생각을 일치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출직 전당대회는 뭐 2년마다 개최하고 정책 전당대회는 1년마다 개최할 수 있으나 어쨌든 2,000명 규모라면 최대 4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개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주요한 당론의 변경, 뭐 우리 안병진 교수님 발제문에 보면 앞으로의 그 정강 정책이 전당대회 2년에 한 번 열릴 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해마다
4번씩 구체적인 정책 정강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임기구 두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집행기관, 연합정당의 정신을 보장하기에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룹들의 경쟁 및 공존하고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의민주주의 제도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래서 역동적인 통합의 정당을 추구한다. 1번 정파 등록제를 실시하고 집행기관 구성에 정파 명부 투표제를 실시한다. 이건 어쨌든 이건 좀 더 제도적인 다듬어야 되지만 다들 알고 계실 거 아니면 아실 것 같은데요. 1인 2표 같은 걸 도입하고요. 이 1인 2표에서 도입된 정파백 득표로 당무위원회 이런 것들에 배정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다수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여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공론민주주의, 여기서 말하는 합의민주주의 제도화의 한 부분인데요.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이 아무리 이제 이런 정파적 배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다수결로 처리해가면 소수파는 항상 이 결정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합의제 정신에 기초해서 의안 통과를 첫 번째 안이 올라왔을 때는 말하자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4분의 3이라는 건 실제 그렇죠. 그런데 그 의사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의안을 자동으로 24시간 수년해서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거기에서도 3분의 2로 부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24시간을 다시 48시간을 연장해서 그때는 이제 통과의 범위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좀 더 위급한 거라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대표의 발의로 당헌 공론조사, 아까 앞에 말했던 무본조사 방식으로서 바로 당헌의 어떤 결정으로 대표가 바로 이렇게 직접 바로 부의할 수 있으면 만 하루가 걸리지 않아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런 장치를 둘 수 있으면 즉 합의제 민주주의와 빠른 신속한 의사결정, 물론 만 하루가 걸리는 일이긴 합니다만 당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적어도 이런 형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 모바일 투표에서 20% 정도를 이 종투표와 20%의 이제 이 여론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의 현재적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어쨌든 시민의 생각과 당의 결정이 가능한 가까이 가려면 이 부분을 어쨌든 도입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도 보면 이제 대의원 70%에 당원 여론조사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당원을 여론조사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좀 그 부분에 일단 있지만 앞에 말한 대로 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는가. 1인 2표제는 아까 말씀드린 정파 투표 명부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의사 진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자정당 시스템을 통해서 열람과 기록이 가능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관, 시민들이 이제 집단지성으로 이 정책기관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당은 이 정책기관이 거의 국회의원 몇몇의 어떤 정책 조정기관 역할에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쨌든 가능한 시민 참여가 가능하게 시민 배심원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한번 검증한다든가, 또 정책 결정에 모바일 투표제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민 반응성 같은 지표를 만들어서 실제 선출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반응성 지수에 의해서 체크되고 공개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건 아마 정당 역사상 이런 게 된다면 최초일 것 같긴 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이제 온라인 당원의 어떤 주요 근거인데요. 온라인 당원의 주요 근거인데, 사회운동이 수렴되는 방식으로, 사회협약, 정책적 협약을 맺어서 이 활동을 그 영역에 부여하고, 여기에 이 활동이 이제 강화되면 자연히 여기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도부하고 친한 사람이거나 잘 아는 누군가를 그냥 선택하는 일인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영역에서 가장 전문가가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선출되는 형식을 가져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래로부터 주도해보자. 정당 디자인을 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지방조직. 지방조직은, 두 가지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현재의 그 정당 체제, 지구당의 문제고,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활동에 의해서 시민사회에 어떻게 서로 호흡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여기, 있다시피 이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파트너십의 정당이 되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출권을 이제 풀뿌리에 돌려주자. 이거는 말하자면, 약간 그 중앙당의 온라인 당원 제도 비슷한 형태의 어떤 서로의 정책 협약을 맺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석들이라서, 그러더라도 어쨌든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위원회의 구조 핵심, 이건 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위원장 제도의 전면적 개혁. 이것도 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당이 임명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당원이, 모바일로 투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 구성도 보면 뭐 동단위 선출을 하면 이 대의제에 허점이 많아서, 통으로 선출하고, 또 가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선출한 대의원의 가반은 추첨으로, 그리고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위원회 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누구나 이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위원장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이것을 온라인에 공개하게 하는,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지역위원장이면 뭐 다음에 안 될 때까지 지역위원장이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그냥 공개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 이 큰 원칙은 당직 선출권은 당원에게, 공직 선출권은 국민에게라고 하는 큰 구호하에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에게 주요 선출권을 이렇게 개방하는데, 국민 경선의 제도화. 이거는 이제 입법이 된다면 한날 한시에 국민 경선을 할 모든 정당이 소위 그 선관위가 주도하는 특정일에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오바마가 약 한 4천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 인구 중에 유권자가 한 2억 된다고 보고, 또 그 등록하는 유권자가 한 1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한 30%에서 40% 사이가 그 국민 경선에 나오는데, 현재 정당이 하면은 실제로 10%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걸 뭐 지역 유권자 한 20만 정도 되는 지역 유권자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30%는 안 되고 뭐 이럴 때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시민 참여 경선이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30% 정도의 시민 배심원제라든지, 그 다음에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약간 공직 후보 선출을 개방하되, 특정 지역 또 어떤 그 특정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약간의 그 좀 배합형 선출 제도가 공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가 다르고 또 도시 안에서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인 전국이 똑같은 룰에 의한 경선은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민 경선을 전국으로 동시에 하더라도 그거는 70%만 반영하고 30%는 당이 알아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약간 다양하게 좀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선출 시스템이 있다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정당 문화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걸 다 실현하지 못하는데, 지금부터 사실은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즐거움을 주는 정당, 매력적인 엔터테인먼트 정당,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번에 이제 박원순 후보 선거에서 상당히 대중적인 뭐 인식이 요즘 뭐 위대한 탄생 뭐 이런 거 하면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 어쨌든 정당원은 아니면서 영향력이 센 사람들이 멘토단을 구성했는데, 이것이 정당에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선거에 가장 위력을 떨친 SNS 이 부분을 정당 시스템 속에서는 어떻게 도입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현재적 정당이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어진 시간에 발제한다고 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